저만 초입단계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뭐 독화되는 거지 이제. 이제 발표로 하는데 이제 11월 오늘이 2일이잖아 이제. 우리가 이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보면은 이게 신용정권 허남금 대표가 이제 최근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 보면은 창사 이래 이 정도의 평가 손실을 본 건 처음이다. 22년 정통의 마라톤 펀드가 올해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22% 이렇게 손실이 났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그래서 신용정권만큼 가치 투자를 제대로 하는 곳이 없는데 이는 신용정권도 이렇게 손해를 볼 정도니까 우리들도 아마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손해를 안 보면 가치 투자하는 게 아닐 거다. 그래서 이제 좀 우리가 평가손해에 지금 많이 힘든 건 사실이지만 평가손이 난 거는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만약에 잘 못하고 우리가 가치주가 아닌 뭐 잡주를 투자했다면 평가손이 안 났겠지만 우리는 정통 가치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손이 나는 거니까 너무나도 이제 당연한 거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이제 최근에도 한 친구를 만났는데 이제 우리 원로의 나이 제일 많이 빠졌잖아요. 그때 손해 안 봤다고 이제 자랑한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 보고 손해 안 보고 있는 종목 빨리 팔아가지고 가장 많이 빠진 종목을 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친구는 이제 수익 못 내요 이거를. 그래서 시장이 좀 급락하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는 게 나의 생각이에요. 왜냐하면은 가치 투자의 기본 전제가 그거잖아. 이게 저평가된 기업을 사서 적정 주가가 되면 판다는 게 가치 투자인데 만약에 이렇게 폭락이 없다면 저평가될 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평가된 종목들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가 살만한 종목이 많다는 거고 다소 이번에 이제 많이 시장이 급락한 거는 내가 보기에는 신용 대출 잔고 때문에 이제 급락한 건데 이제 뭐 월요일 화요일까지 거의 한 2조 원이 줄었더라고 이제 신용 잔고가 이 정도라면은 이제 빠질 만큼 다 빠졌으니까 이제는 이제 이런 지난 월요일과 같은 급락은 없을 거라고 난 보여지고 그렇다면 급등이 있을까 하면 그것도 없을 것 같아 이게 시장상 이렇게 녹록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흥금 비중을 계속 가지고 간 상태에서 개별 종목 중에서 좀 움직임이 만한 거를 좀 갖고 있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어떤 종목을 이제 얘기할까 하다가 3년 전에 한번 내가 얘기했었던 i3 시스템이라는 종목을 다시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이제 그때 한번 발표했으니까 이제 대충 내용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 왜 3년 만에 다시 들고 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보겠어요. 근데 지난번에 이제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i3 시스템 같은 경우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이제 최근 5년치 실적을 보면 매출이 한 번도 꺾인 적이 없어요. 250억, 300억, 390억, 512억, 696억. 그러니까 매출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은 27억, 47억 이쪽 보면은 영업이익 한 번도 꺾이지 않고 지배 단기 순이익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5년 동안 한 번도 역성장한 바가 없는 기업이에요. 이건. 이 기업은 다들 알다시피 이제 그 적외선을 만드는 이제 적외선 추출기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제 방위 산업에 관련된 업체고 한번 동영상 한번 보겠어요 한번. 영상 조회수가 올라오는데.
대충 이제 뭘 만드는 회사인지를 이제 나머지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나이트 비전이라 그래서 이거는 새로운 눈을 갖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적외선을 해서 밤에도 야광 투시용 군대에서 썼던 거 야광 투시용 같은 걸 만든 회사인데 요즘 BMW나 폭스바겐의 신차에는 그 나이트 비전이라 그래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시력 그러니까 가시광선에 있잖아 빨주 노초 파란보 이 일곱 가지 색깔 밖에 있는 이제 적외선을 탐지할 수 있는 이제 센서를 만든 회사인데 이 회사가 지금까지 앞서 본 것처럼 이게 매년 매출이 늘어나고 있었던 거는 이 나이트 뭐 비전이라는 이제 새로운 이게 야광 그 투시용 매출은 1도 없는 상태에서 순전히 군수 물자만 만들어서 이제 이 회사가 이렇게 성장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잖아요 이게. 그러면 국방비 지출한 걸 보면은 이 보수 정권이 이명박 박근혜 때는 5% 언더였는데 지금은 7% 8%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면은 보수 정권은 국방비를 많이 쓸 것 같고 진보 정권은 국방비를 안 쓸 것 같은데 사실 우리나라는 보수 정권들은 한미 동맹 강화를 외치면서 국방비를 줄이고 진보 정권은 자주 국방을 외치면서 국방비 많이 쓰거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회사는 이제 꾸준하게 내년 내후년에도 이제 매출액은 꾸준할 거로 이제 보이는데 여기에 나이트 비전이라는 민수 시장이 열린다면은 지금과 같은 그 200억, 300억, 500억, 600억 이게 900억, 1000억까지도 나올 수 있는 회사로 크게 성장할 수도 있을 거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있어서 이번 이제 하락장 이후에 한번 주목해 봐야 될 기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가지고 와봤는데 그 근거는 무엇이냐면은 이 회사의 최근 공시를 보면은 그 신규 시설 투자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이게 10월 12일 날 좀 시간을 좀 되긴 했는데 이걸 보면은 투자 금액 100억을 갖고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내용을 보면은 자동차 시장에 들어가는 첨단 비냉각형 영상 센서 시설을 투자한다는 건데 이 회사의 매출의 거의 90%는 군수 물자예요. 군수용 이제 센서인데 그 군수용 센서는 가격이 한 3,500만 하더라고 하나에. 그래서 주로 탱커나 이런 유도 무기에 들어가는 이제 무기들인데 이런 무기들은 이제 그 냉각형이거든요. 냉각형 이제 영상 센서인데 비냉각형이라는 거는 자동차에 대한 라이다 같은 이제 그 어두울 때 볼 수 아까 본 것처럼 우리가 로드킬이 뭐 아까 보면은 뭐 일주일에 하나씩 경고 준다고 하잖아요. 이런 로드킬 같은 걸 막기 위해서는 이제 어두운 데서도 동물이나 사람들의 열을 감지하는 센서가 들어 있으면은 매우 이제 좋고 자율주행차가 이제 열린다면은 그쪽에 들어갈 수 있는 핵심 장비가 라이더 같은 이제 적외선 추출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회사에서는 열릴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100억을 투자한 게 아닌가 싶은데 100억이라면은 금액이 작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내용을 보면은 이미 대전시에 보면은 건물 토지도 이미 있고 2013년 11월 달에 토지도 이미 지도가 해왔고 2016년 11월 달에는 건물도 다 지었다는 거예요 이게. 토지도 샀고 건물도 다 산 상태에서 이번 100억은 순수하게 클린룸 구축 및 주요 장비 및 설비만 들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에서 이제 설비 투자를 한다면 땅 사고 건물 짓고 그 다음에 이제 설비 들어가는 건데 이 회사는 이미 2013년도에 토지를 사놨고 2016년도에 건물은 다 지어놓고 지금 들어가는 거는 클린룸과 설비만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완공이 된다면은 아마도 여기서 민수시장에서만 뭐 매출액 2, 300억 정도는 이제 붙을 수가 있지 않겠냐 싶은데 작년 매출이 거의 700억 정도 되니까 여기서 2, 300억이 붙어버리면은 1000억대 회사에 영업이익이 한 15% 나오면은 150억 정도 나온 회사가 되기 때문에 성장성이 있다면은 뭐 이 회사는 지금보다 상당히 높은 가격에 거래될 확률이 높다라는 것인데 그러면은 이 회사의 내용을 좀 더 보겠어요 한번.
이 회사의 주요 제품을 보면은 저외선 영상 센서가 매출의 89%예요. 전부 거의 대부분이 저외선 영상 센서이고 엑스레이 영상 센서도 있긴 한데 그거는 금액해봐야 분기 21억 정도, 뭐 연간 작년에 37억. 그러니까 매출의 대부분은 이제 저외선 영상 센서기라는데 여기서 계속 돈을 벌어 오고 있던 회사인 거예요. 대부분 다 군수 쪽을 통해서. 근데 여기서 새롭게 이제 그 민수용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나이트 비전이라는 게 붙어버리면은 거기서 큰 매출 증가가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올해 100억을 투자해갖고 클린룸과 설비 들어오겠다고 하니까 아마도 뭔가 이제 양산을 해서 판매에 처가 있으니까 이제 투자를 이제 본격화했겠지. 왜냐하면은 2013년도에 토지 사놓고 2016년에 건물 사놔서 빈 건물에 이제는 뭔가 이제 거래선이 터졌을 확률이 높으니까 이제 장비를 들어놓지 아무 생각 없이 투자할 리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를. 그래서 여기서 큰 기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냉각형이 있고 비냉각형이 있어, 이게. 그러니까 냉각형이라는 거는 적외선 센서가 마이너스 190도 정도에 가동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보면은 한 대가 3,390만 원이에요. 너무 비싸기 때문에 민간이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내수에서는 비냉각형 이게 이제 200만 원 정도 하니까 이거 단가를 낮춰가지고 자동차 고급 자동차 200만 원이면은 우리 대중차에 쓰기 힘들고 BMW나 뭐 복스바겐 같은 해외 차에 이걸 탑재를 하면은 뭐 상당히 이제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을 한번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갖고 와봤고, 이 회사의 주로 수주를 보면은 예, 수주 잔고를 보면은 대부분이 이제 그 군사용이에요. 국방 납품하는 것들. 그래서 좀 금액이 큰 거를 보면 수장고 큰 거 보면은 그 형궁이라는 그 중거리 유도 미사일, 그리고 이거는 이제 대전차 미사일 같더라고 이게 한 보면은 이제 2018년 5월부터 2019년 3월까지 1년에 한 이 정도 한 200억 가까이 190억 정도의 이제 발주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신궁이라고 단거리 유도 미사일이 있는데 여기서 한 90억 정도. 그리고 요즘 이제 군인이 줄고 있잖아 우리가. 그래서 전방에 가면은 그 전방 관청용 장비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한번 2, 3년 전인가 한번 북한이 지뢰 도발했었을 때 TOD 영상이라 그래가지고 적외선으로 그게 누구 나오는지 한번 본 게 있을 거야 아마 그게. 예전에는 이제 우리 군인들이 많았을 때는 육안으로만 이제 밤이든 낮이든 관찰했는데 요즘은 이제 군인들이 적다 보니까 그 전방에 관측용 적외선 거기 검출기를 다 해가지고 이제 그 북한 사람이 올라오는지 아니면 뭐 멧돼지 오는지를 다 보더라고 그래.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게 이제 뭐 그 76억 정도 이렇게 나와서 이제 수주단가 428억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 회사는 이런 그 그러니까 주가가 빠지는 게 제일 문제인데 국방 예산이 늘어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적외선 검출기는 꾸준하기 때문에 주가가 더 빠질 확률은 별로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은 국방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군인은 수는 줄어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형궁이라든지 신궁 같은 신무기 그리고 탱크에 붙어 있는 이제 적외선 검출기들이 계속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꾸준한 실적이 나와서 하방은 막혀 있고 여기서 이번에 새로 100억을 투자해서 자동차용 나이트 비전 같은 거가 성공을 한다면은 업사이드 포텐셜은 한 510에서 100%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동사를 한번 주목해 보아야 될 때가 됐다. 그리고 어제 주가 좀 올라갔는데 그건 아마 그 계속 이제 국방과학연구소하고 국책 사업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좀 금액이 53억 정도 또 큰 금액이 또 들어왔더라고요. 이런 거 통해 가지고 계속 이제 자유주행차를 이제 만든다면은 이제 뭐 당장은 움직이기 힘들겠지만 결국 우리나라 거기 세계 자동차 시장은 테슬라처럼 이제 자유주행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이 회사가 2차 전지처럼 주목을 받을 만한 확률이 높다.
테슬라 거 한번 보겠어 한번. 침대에서 장을 보는 마켓이 있다. 늦은 밤 주문해도 새벽이면 문 앞에. 이 화면을 보면은 테슬라 자동차인데 자율주행을 할 때 들어가는 센서가 반드시 이렇게 적외선 같은 게 들어와가지고 라이더와 저 같은 센서가 세대 개 붙더라고 이런. 그래서 이런 회사에 동사가 그 적외선 검출기 같은 센서를 만약에 거기 납품만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동사의 주가 수준은 이 정도에 머물러 있을 회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은 아직까지 이 나이트 비전에 대한 이제 그 확실한 매출이 아직까지 없다는 거예요. 기대감만 있을 뿐이지. 그래서 주가가 지금 뭐 이 모양 이 꼴인데 그거는 이제 뭐 주식 투자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도박적인 성격도 있잖아요. 이게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의 베팅인데 이 회사가 뭐 100억이라는 되는 돈을 투자를 했다는 거를 봐서 볼 때 뭔가 대표자가 생각이 있으니까 투자를 했겠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무작정 투자하진 않았을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한번 사서 내년까지 한번 기다리면서 혹시 뭐 유럽 쪽에 있는 이제 BMW나 폭스바겐 같은 이제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와 혹시 계약건이 나올지 안 나올지를 기다려 볼 만하지 않겠냐. 한 6개월 정도. 그 길게는 한 내년 이맘때까지 기다려 보면은 그때까지 이런 뭐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나이트 비전에 관한 어떤 그 센서가 납품이 나온다면 더블로 갈 것이고 만약 그때까지 안 나온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면은 기본적으로 캐식하고 있거든. 이 회사는 뭐 대전차 유도 무기인 형구이라든지 아니면 지대공 미사일 신구에 들어가는 그리고 전방 감시 열상 장비 같은 거를 납품해서 꾸준하게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오기 때문에 하방은 막혀 있고 상방은 열려 있는 이제 기업이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보면은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안 보네. 시가총액 1,300억 정도가 되는 회사인데 매출은 한 번도 감소한 적이 없으며 단기 순이니까 영업이익은 꾸준히 증가하는 회사라면은 내가 기대하고 있는 나이트 비전이 설사 열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빠질 때는 없고 열리거나 뭔가 뭐 납품 계약이라도 하나 터져준다면은 상방은 있기 때문에 지금같이 불안한 이 시장에서 이런 거를 가지고 있다면은 한번 뭐 괜찮지 않겠냐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내가 한번 갖고 와봤어요. 한번. 그러면 차트를 한번 분석해 보겠어요. 지금 시장인 만큼 한번 차트를 보면서 그러니까 시장은 매출은 앞서 본 것처럼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이제 주가는 이렇게 확 빠져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은 유동무기 같은 게 이제 좀 이제 줄어들지 않겠냐라고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매출은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고 영업이익도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고 단기 순이도 꾸준한 회사인데 주가는 거의 바닥권임에 확실해 보이고 여기서 민수용 뭐 센서 하나만 잘 터져주면은 업사이드 포텐셜은 상당히 크다. 그래서 한번 이거를 3년 만에 다시 들고 와봤는데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디는 뭐 간단하니까 뭐 Q&A를 한번 해보겠어요. 이제. 그래서 나이트 비전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아우디 같은 경우에도 예전부터 있었거든요. 그게 한 그 지금 모델하고 이전 모델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예전에 봤던 것 같아서. 그래서 이미 이걸 외국에 있는 차량은 하고 있는 데 있을 거고 얘는 이걸 어디 납품하느냐. 그렇지. 그런데 얘는 기존의 자동차 그
부품 회사도 아니기 때문에 그게 좀 궁금하네요. 왜냐면은 국산 차량은 국산 뭐 벤더에 뭐 등록을 해야 될 텐데 그렇다고 국산차는 솔직히 나이트 비전 이런 거를 지금 당장 할 것 같지 않은 게 되게 늦어요. 뭐 외국이랑 차면 한 5년에서 5년 이 정도는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옛날에 무슨 뭐 자율주행하는 그 에이다스 부품 같은 경우에도 뭐 예전에는 뭐 충돌 방지 시스템이 뭐 2011년 10년 있었으면은 그거는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좀 늦게 됐거든요. 우리나라 차 실제 탑재된 건 한 2016년, 7년 아직 현대 모비스는 아직 그런 부분도 아직 잘 안 나와 있고 해서 얘들 실제 뭐 나이트 비전 이런 걸 만들어서 이걸 어디에 할 거냐가 되게 좀 그걸 알아야지 이걸 좀 투자 할 수 있을 것 같고 국방은 조금 저게 요즘 우리나라 남북 관계 돼가지고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진짜. 근데 이 회사는 이제 앞서 본 것처럼 그러니까 냉각형은 국방이라고 보면 되고 비냉각형이 이제 내수용인데 그 내수 그러니까 민수용이 지금 매출 비중이 아주 낮더라고 지금. 근데 지금 국방부는 그 앞서 말한 것처럼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이 남북과 화해가 되고 그게 진보적인 정부가 들었으면은 국방비는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라는 거예요 이게. 남북 화해를 많이 하고 뭐 전자권 해소하면은 국방비 더 투자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오히려 보수적인 정권 태극기하고 소속이 들고 다니는 그 분들은 뭐 한미 동맹 강화하면서 국방비를 줄여서 그걸 경제 개발하는 거고 지금 같은 문재인 정부 같은 진보적인 정부는 자주국방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거를 줄일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실제 줄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위에서 이제 내가 좀 보면은 저기에서 이걸 보면은 이게 국방비가 이제 전략비 같은 경우는 줄어들었네. 뭐 봤지? 국방비는 계속 늘어났던데 이거. 국방비 예산. 그러니까 국방비 예산이 이게 쭉 늘어났더라고 이게. 그래서 어차피 자주국방을 하면은 국방비는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고 첨단 무기 핵도 그러니까 군인 수가 일단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보던 거를 열상 장비 같은 걸 봐야 되니까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나이트 비전 같은 게 이제 터지지 안 될지 나도 모르지 뭐 너는 이제 막 그냥 주사위 던지기는 것처럼 이제 던져 보는 건데 그런데 그냥 하나의 이제 가정은 아무 생각 없이 100억 투자했겠냐 이거지. 그래서 뭔가 좀 뭐 구체적인 게 그 100억 투자한 게 양산이 하겠다는 거거든요. 내년 9월까지인가. 그러면은 뭔가 퀄이라도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까 뭐 아직까지는 뭐 막 국방 산업이라는 거든지 뭐 민수 산업이 또 마찬가지겠지만 아직까지 확실히 뭐 양산 퀄이 안 났으니까 공시를 못 하는 거겠지만 지금 이렇게 시설 클리룸까지 만들면서 이제 투자를 하는 걸 봐서는 뭔가 있을 확률 그러니까 뭐 확률이지 뭐 기대값 그 정도. 차라리 국내 국방 쪽에서 저게 해서 뭐 쓰일 게 좀 명확해지는 게 제일 좀 괜찮은 케이스 같고요. 만약에 저기 추적이 북한에서 중국이나 일본으로 바뀌면은 기존의 무기 체계도 좀 바뀌어야 되나? 아무래도 그렇지 않을까요? 유도 무기는 그러면 북한용이라고 봐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저 그 국방 예산은 확실히 좀 매년 증가하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저기서 하는 저기 써 있는 것만 해도 이제 뭐 킬첸이다 한국형 뭐 미사일을 한다고 하는데 이제는 저쪽에서 이제 다른 쪽으로 좀 가고 있잖아요. 왜냐면 주적이 북한일 때랑 북한일 때는 그걸 그렇죠. 하면 전투기라든지 뭐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서 그런 거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현금이나 식물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런 거는 북한이 이렇게 있으면 기존에 있는 걸 전력하기 위해서 물량 늘리거나 아니면 일정 기간 지나면은 다시
다시 생산, 재생산하는 그런 게 좀 있어서 꾸준하게 좀 수요가 있는 환경일 수도 있는데 이제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저 늘어나는 국방 예산으로 어디 쪽을 투자할 거냐. 근데 물론 지금 미술 같은 경우 하게 되면은 뭐 단거리가 아니라 그건 필요하니까요. 그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렇다고 좀 없을 수 있는 건 아니긴 한데 기본적으로 좀 예산이 좀 증가하기 때문에 좀 나빠질 거라고 보지는 않는 게 맞는 것 같긴 하고요. 근데 그 예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얘도 매출이 늘 거나 보는 거는 그건 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좀 유지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하고. 저도 그좀 국방 예산이 이미 잡혀 있어서 그걸 좀 한 번 더 확인해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올해 정도나 내년 정도까지 예산은 어느 정도 가시적인 윤곽이 나올 것 같아서 그 올해나 내년에 추가로 수출할 수 있는 게 얼마 정도 있는지 확인해보고. 요거 갖고 왔어요. 그래. 이거 잘 한번 보라고. 이게 형궁이가 그거거든. 수출한다는 그래서 그래서 이게 이라크 군이 쓰고 있더라고 이거를. 그래서 수출도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 지금 이거를. 그래서 우리나라 그 국방 산업이 예전엔 내수만 했는데 요즘은 수출도 하고 있으니까 뭐 이런 이라크 같은 나라에도 수출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국방 예산이 줄어들면은 계속 기계를 할 수밖에 없거든. 어차피 사람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그래서 뭐 남북 간에 화해가 한다고 해서 이런 적외선 추측기, 검추기 같은 이런 부품이 줄어들 확률은 좀 낮지 않나 싶고, 그게 된다고 하더라도 한 5년 이후의 일이면 모르겠는데 당장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뭐 앞으로 지난 5년 동안 성장했던 것처럼 앞으로 5년도 뭐 그 정도나 아니면 이 정도 유지를 해준 상태에서 민수에서 한번 센스만 터져주면 된다 뭐 이건데. 그래서 제일 좀 아쉬운 게 뭐 확실한 게 없다는 거야. 이게 뭔가 뭐 PO라도 받으면은 딱 좋겠는데,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좀 아직 낮은 상태이지 않겠냐 싶기도 하고. 그 뉴스를 보니까요. 11월 1일자 뉴스인데 국책과제로 사업자 선정이 됐는데 이게 개발 기간이 2021년 10월 30일까지거든요. 요거잖아 이거. 네. 요거도 다른 것도 오잖아. 그러면 뭐 그때까지 연구가 되면 매출 그 이후에 발생하는. 요거는 이제 다른 거죠. 이 국채 사업하는 게 이거 말고도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이거는 이제 8인가 이거는 굉장히 초고 해상도더라고 이거를. 이런 것도 지금 이제 국책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렇더라고 그거는. 그리고 이 회사의 연구 개발 인원이 한 150명 120명인가 15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뭐 연구 개발 인력도 많고 해서 한번 잘하면은 좀 잘 될 것 같은데, 잘 못해도 뭐 그냥 크게 빠질 건 없을 것 같고, 뭐 손절 마이너스 30% 잡고 플러스 100% 이제 하면은 손절선까지는 안 가지 않겠냐 싶은데. 근데 진짜 국방 관련 회사들이 너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뭐 화해 무드라고 해서 다 빠지고 있긴 있는데 얘는 안 빠졌네. 네, 얘도 근데 주가는 좀 빠진 편이에요. 뭐 넥선도 많이 빠지고 이렇게 있는데 사실 국방 예산은 늘긴 늘거든요. 늘긴 늘고 있어서 국방 쪽 관련해서는 관심 가지고 있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얘도 3년 전엔 좀 비싸 보였는데 이제 매출량이 늘어가지고 밸류로 따졌을 때도 지금은 그렇게 비싸지는 않고, 사실 저 레이더 같은 경우는 진짜 자율주행의 필수 부품이라서 얘네들이 되게 쓸 수만 있으면은
지금 시총 1,300억에서 좀 부품에서 그 이익이 좀 많이 남을 텐데 되게 좀 하고 있는 신사업이나 이런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나이트 비전도 그렇고 분야 되게 좋은데 그런데 저희네들이 어디에 납품할 수 있으냐 그것만 좀 관심 가져서 있다고만 하면 정말 좋은 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크림룸까지 만들까 싶다는 거야 이게. 양산이 아니면은 이렇게 투자 안 하거든.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이제 그래서 이 내용이 중요한 건데 이걸 보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2013년도에 토지는 샀고 2016년도에 건물도 다 신축했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무려 2014년 기준으로 5년 동안 준비를 한 건데 드디어 이제 세비를 덜어 놓겠다는 건데 해당 그 이쪽 경영진이 뭐 양산콜 같은 거를 본격화 됐으니까 이렇게 넣지 이제 시험용만 할 거라면은 이렇게 세비 투자를 했을 리는 없다. 그래도 이거 내가 발표하기 전에 좀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북한 김정은은 뭐 가을말 비행장도 만들고 하더라고. 지금 올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그런 걸 보면은 이쪽 대표회사도 매출처도 없는데 지금 양산 세비 지금 들어놓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우리나라 경영진이 아무 생각 없이 양산 세비를 이렇게 들어놓을까? 큰데요. 응? 100억이면 큰데요. 저 회사 규모에 비하면. 회사 규모는 크지. 그런데 이게 기계 설비를 들어놓겠다는 거는 이게 크림룸하고 주로 장비 및 설비. 근데 이거를 들어놓고 난 다음에 가동 안 하면은 요게 기계라는 거는 새 기계 사놓고 한 다음에 그냥 처박아 놓을 것 같으면은 아깝지 이거를. 건물도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있을 거랑 뭐 냄새가 난다 이거지. 뭔가 좀 이 친구들이 뭔가 이제 그 기계 그 부품이라는 게 그렇잖아. 이게 한 번에 납품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테스트용 납품했다가 이제 잘 되면 이제 양산 컬을 주는 건데 그게 한 내년까지 임박했으니까 이제 설비를 이제 넣는 게 아닐까 싶은데 또 모르지 이게 또 대표 이사님께서 오버한 건 수도 있고. 투자 종료가 내년 상반기인데요. 6월 30일.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언제쯤 그러니까 6월 30일까지 다 한다는 거니까 지금 11월 1일이잖아 그거. 그러니까 9개월을 이제 기다려 보는 거지 지금부터. 9개월 기다려 가지고 정말 그 경영진님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사실 사업하신 분들께서 아무 생각 없이 100억을 기계하고 크림룸을 만들어 갖고 넣어놓고 나면 사진 찍으러 그럴까? 투자 목적이 자동차 시장 등 미래 시장을 대비하기 위한다. 네, 뭐 선제적 투자 같이 모여가지고 뭐 결정 대상이거나 뭐. 그럴까? 대표이사는 엔지니어 출신이고 해서 이 사람 사기꾼 같이는 안 보이더라고. 또 카이스트 박사 출신이고 그래서 임직원들이 전부 다 이제 한국과기술원 박사들이더라고 이게. 그래서 이분께서 꿈이 너무 야무진 건가 이거?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뭐 심플해 지금 이거 사가지고 내년 11월 딱 2년 갖고 있다면은 내년 10월 말까지 들고 있어서 그때까지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면은 100억을 정말 그냥 그 빚을 내서 아마 살 건데 지금 돈이 많이 없거든 회사에. 그러니까 빚까지 내서 사는 게 그냥 그런 거고 만약에 그 사이에 진짜 유럽에 있는 이제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가 뭔가 있다 그러면은 날아가는 거고. 그런데 투자를 이렇게 하는 거 봐서 뭔가 있을 거다. 물론 그렇지만 우리가 만약에 누가 우리 친구 중에 한 명이 뭐 굴삭기 면허를 땄다 그러면은 굴삭기를 따서 굴삭기 장사 사업 해보겠다는 거잖아. 근데 진짜 취미로 할 수도 있지. 그냥 취미로 그냥 굴삭기 면허 딸 수도 있는 건데 100억을 그냥 취미를 그냥 그 취미로 혹시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를 미래를 위해서 기계를 들어놓는다?
100억 원치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잘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를 그 조그만 회사가 직원 290명 정도 있는 회사가 100억 땡겨가지고 설비 덜어 놓는 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걸 수도 있고, 뭔가 컬이 나와서 할 수도 있고, 이제 더 질문 없으면 여기까지 이제 하는 걸로 이제